이분을 모시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이분이 제 그 KBS 기자인데 이분이 쓴 기사가 굉장히 많은 화제를 모으고 있다고 하네요. 이분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TV에서 많이 보이죠? 라디오도 진행하고 있고. KBS 기자 김원장 기자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원장 기자. 네. 어디 뭐 정치하다 오셨어요? 이렇게 분위기가 의원님 모신 것 같아 무슨. 자,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KBS의 김원장 기자입니다. 네, 뭐 이렇게 무게져요? 자, 너무 그렇게 무게감 잡으면 안 됩니다. 네, 아무튼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요. 혹시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 보십니까? 네. 아, 매주 보십니까? 아니요. 정신 좀 차리세요. 아니, 왜 이렇게 오리 빠진 사람처럼 그렇게 하세요? 지금 사사건건 끝나고 바로 오신 거죠? 네. 아, 지금 생방 끝나고 오늘 뭐 하셨어요? 주제가 어떤? 오늘 뭐였더라? 뭐였지? 머리가 하얘지신 분이네. 전재수 김수민 의원님하고 정치 이야기도 좀 했고요. 네. 사건 이야기도 좀 하고 그랬어요. 최욱 씨 착한 사람 같아요, 나쁜 사람 같아요? 이분은 제가 지금 평가 유무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이제 댓글도 좀 제가 보고 처음 있습니다. 보는 거죠, 우리? 아닙니다. 좀 일전에 같이 방송한 바 있습니다. 라디오에서. 아 그렇구나. 네. 죄송해요. 이분이 그때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굉장히 하찮게 보는 눈빛. 저는 읽었습니다. 역시 기억 못 하고 있네요. 지금 댓글 중에 김현장 기자라고 쓰. 김현장 아니고 김원장. 네, 김원장 기자입니다. 김원장 기자를 저희가 이제 모신 이유가 있는데요. 김원장 기자는 지난주 리트윗 많은 기사 탑 10에 오른 기사 가운데 하나를 작성하신 분입니다. 어떤 기사였는지 본인 작품이니까 네. 자랑하듯이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죠. 좀 재밌게 좀 해주세요. 왜 이렇게 재미없어요? 사람이? 원래 재미없어요. 얼굴 가려버렸어요. 지금 나오네요. 기사가. 격차에 대한 재밌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재밌게 해야죠. 방송을. 근데 원래 재미없잖아요. 원래 재미없는 재미없어요. 거예요. 네. 격차에 대한 이야기 했어요. 네. 소득 격차 벌어지는 건 저는 경제 기자라 네. 이렇게밖에 표현 못 드려요. 네. 소득 격차 벌어지는 건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경제부 기자들이나 뭐 학계나 뭐 이런 데서 정부에서 주목하는 통계들이 있어요. 뭐 5분위까지 소득 뭐 분배라든지 뭐 소득 동향이라든지 뭐 진위계수라든지 뭐 노동소득 분배율 같은 게 복잡하죠. 네. 네. 그런 거 이야기해봤자 잘 와닿지 않잖아요. 네. 우리 주변에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다. 음. 이걸 사례로 좀 제가 느끼는 사례들,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느끼는 사례들 그냥 쓴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요즘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주변에서 느끼는 거 하나만 해보세요. 진짜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진짜로. 왜 화를 내세요? 왜 이렇게 사람이 날카로워? 왜 이 사람 불렀어? 우리가 안 맞는데. 사사건건 하는 것 같아. 아니 근데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신라호텔 예식 비용 얘기하시고 여기 BMW 얘기하시고 벤츠 결혼식장을 얘기하시고 갔는데 우리가 보통 호텔 샤넬 예식장 얘기하시고. 같은 경우에 뭐 한 끼 10만 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몇 년 동안에 그게 15만 원 됐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 한 끼 15만 원이면 신라호텔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번 결혼식 하는데 1억이 금방 넘어가는데 결혼식에 1억을 쓸 수 있는 구매력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우리 사회에서 우리 경제 우리 시장에서 계속 그 계층이 높아진다는 뜻이에요. 아주 간단해요. 네.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막 경기가 너무 어렵다. 네. 경제가 너무 안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양극화다. 이걸 짚어낸 기사인 거죠? 그렇죠. 네. 우리가 양극화가 정확해요.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다는 건 아는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이 벌어지고 있다.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시계 안 차고 계시는데 부자들은 한 1,000만 원짜리 시계 롤렉스 찰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1억짜리 시계 엄청나게 팔려요. 뭐 필립 파텍인가 파텍 필립인지 엄청나게 팔려요. 많이 하셔. 네. 그러니까 시계는 부자가 우리 같은 자본시장이 발전한 나라에서 부자가 1,000만 원짜리 시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절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네네네. 1억짜리 시계 쉽게 사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사회에서 격차가 얼마나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인식하고 공감한 다음에 정책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인식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벌써 논란이 생겨버려요. 이념화 돼버려요. 그 이데올로기 공방이 생겨버려요. 예컨대 뭐 부자들에게 더 뜯어내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부자들도 힘들다든지. 뭐 예를 들어 뭐 지금 가난한 사람들이 조선시대 양반들보다 훨씬 잘 먹고 사는데 뭘 더 또 분배하느냐라든지 이런 사실 굉장히 그
주제와 엇나가는 그런 주장들이 많이 나와버리거든요. 그러면서 격차에 대한 인식, 공감이 안 돼버리는 우리 사회가. 네. 그러니까 정책이 잘 안 나와요. 그 이야기 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이건 어찌됐든 지금 이 정부의 경제 정책은 잘 가고 있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네요. 아니 정부가 이 분배에 대해서 격차가 친정부적이시네요. 자, 다시 정리하면 아니 이게 바로 이데올로기 이거 이데올로기. 걸려들었다 이제. 네. 그러니까 격차가 이만큼 됐어요.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주장하는 건 이것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자들은 자기가 부자라는 걸 드러내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도 자기가 힘들다는 걸 드러내지 않아요. 다만 격차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예를 들었지만 저희 회사 앞에 가봐도 7,000원, 8,000원짜리 식사가 여전해요. 23년 전에 입사했을 때도 6,000원, 7,0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10%밖에 안 올라요, 물가가. 보통 먹는 거는. 그러니까 그걸 먹는 사람들이 20년 동안 소득이, 구매력이 10%, 20%밖에 안 오른 거예요. 저희 서무 하시는 여직원 지금 170만 원 받아요. 죄송하지만. 나 입사했을 때 150만 원 받아요. 근데 지금 부자들은 얼마나 받는지 알아요? 5년 전에 연봉 1억이면 소득 1% 안에 들어갔어요. 지금 소득 1% 안에 들어가려면 3억 4천인가를 벌어야 돼요. 그렇게 격차가 벌어져요. 그런 내용들을 이 안에다 담으시면서 언론에 대한 비판을 하셨어요. 그 부분이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읽어주세요. 상당수 언론. 뭐 이렇게 고압적이야. 아니 이 사람 짱이야 KBS? 이 아저씨 웃긴 아저씨네. 자세가 막 달라지는데. 이상한 아저씨네. 재밌는 프로에 나와서 죄송한데 네. 저는 웃기는 게 직업이 아니고 사회 문제를 지적하는 게 직업이에요. 아니 안 웃겨도 좋은데. 웃기는 거 하지 말고 예의는 발라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시청자들 다 보고 있는데 자세를 바로잡고 어떻게 이렇게 이 기자 KBS 기자가 다 그런 줄 알잖아. 민낯이나 기자의 민낯. 아 참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특이한 것은 언론이다. 상당수 언론이 이들이 얼마나 풍족한가를 보도하기보다 다들 어렵다고 보도한다. 건물주도 어렵고 다주택자도 어렵고 심지어 재벌도 어렵다고 눈물 날 만큼 걱정한다. 그들의 재산세도 종부세도 양도세도 증여세도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걱정한다. 진짜 이들에게 조금 더 과세하면 시장 경제가 힘들어질까? 뭐 이런 언론과 관련된 내용.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시죠? 저요? 네. 저희 다 가난해요. 저 그런 사람 아닌데. 기본적으로 주식으로 양도 차익이 발생하거나 이자 소득이 해가지고 1인당 2천만 원이 넘으면 세금을 따로 내야 한단 말이에요. 네. 내가 내는 소득 구간의 제일 윗 구간에 과세를 한단 말이에요. 네. 주변에 그런 친구들 많죠. 없어요. 잘못 많아요. 짚으셨어요. 네, 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더 광범위하게 과세하자 또는 세율을 올리자 그러면 반대해요.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과세해요. 그분들이 자꾸 이렇게 부자한테 뜯어내려고 그래 이런다고요. 그분들이 1억짜리 시계를 찬단 말이에요 지금. 네. 더 뜯어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표현의 문제네요. 네. 아니 지금 이제 댓글 보니까 네. 뭐 양극화 문제가 뭐 어제 오늘 얘기냐 이렇게 맞아요. 하시는데 네. 그게 아니라 이 기사 핵심은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양극화보다 더 심각하다는 거 맞죠? 그렇다니까요. 네. 예를 들어 뭐 이 자리에서도 한 10가지 예를 그냥 막 떠오르는 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는 경제부 기자니까. 네. 제가 아까 저희 부서의 서무 여직원의 소득이 20년 동안 거의 오르지 않더라 이야기했잖아요. 네. 근데 저희 이 출연자 주차장에 오는 예를 들어 현대차 이 기사에도 나와 있는데 현대차의 고급차 라인이 있잖아요. 고급차 라인은 거의 100% 2배 가까이 가격이 올랐어요. 에코스 가격이 지금 EQ 900인가요? 그럴 거예요. 거의 1억이 넘어가요. 예전에 4,000원, 500, 5,000 정도였거든요. 제네시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에쿠스를 지금 그건 단종됐으니까. 제네시스. 네. 나 따라오면 돼. 네, 알겠습니다. 따라오면 돼. 네. 그러면. 문제는 이제 그 차를 사는 사람들의 소득은 그만큼 따라 올라간 거죠. 그 2배가 된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 소득은 안 올라간다는 이야기 하고 싶었던 거예요. 교수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리트윗이 제일 많이 된 기사로 저희 그 최강시사 아침 프로에서도 소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전민기 팀장이랑 빅커뮤니케이션에 소개를 했는데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이게 왜 리트윗이 많이 됐을까라고 하는 걸 잠시 생각을 했는데 일단 제목도 되게 훌륭한 제목일 뿐더러 되게 쉬우면서도 정확히 잘 짚은 제목일 뿐더러 저는 일반 시민들의 그 체감에 정확히 부응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뭐 국민소득은 올라가고 그다음에 뭐 그렇다는데 왜 내 주변만 잘 사는 것 같지? 나만 못 사는 것 같지? 이런 식의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눈에 보면 명품 소비는 늘어나고 해외 관광 가는 사람 많고
여러 가지 뭐 시계 얘기도 하셨지만 그런데 나는 내 소득은 별로 오른 것 같지 않은 이런 거죠. 지표상으로도 보면 국민소득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으로 나오는데 평균의 함정에 빠져서 나는 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실제 사례와 수치로 이제 잘 보여주셨잖아요. 핵심이 단지 양극화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성장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성장이 돌아가는 게 분명히 상당히 비균등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주 잘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이제 그런 기사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GDP 말씀하셨잖아요.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시대가 금방 온다잖아요. 이거 한번 간단하게 계산해 보세요. 3만 불이면 3천만 원이라고 쳐보죠. 4인 가족이면 1억 2천만 원이 평균이에요. 듣고 계시는 분들 평균은 살죠? 집집마다 1억 2천만 원은 벌죠? 안 맞잖아요. 안 맞죠. 3만 불 시대라면서 안 맞잖아요. 1억 2천만 원 가장이 있고 3명이 뭐 공부를 하거나 저 집사람은 그냥 집에서 가사만 한다면 1억 2천만 원을 버는 아버지가 있는 집이 평균이라는 거예요. 안 맞잖아요. 안 맞죠. 현실 안 맞죠. 기업 소득이 들어가서 그래요. 기본적으로 기본 가계 소득만 들어간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것들은 우리 일상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격차가 벌어지는 걸 잘 반영하지 못해요. 그런데 경제부 기자로서 KBS 뉴스에서는 어떻게 하세요? 어떤 이런 거 관련돼서 이건 지금 네이버 이런 데만 쓰신 건가요? 아니면? 네. 방송으로는 이게 소화가 안 되나요, 저희가? 방송으로는 못했죠. KBS 뉴스 방송. 네. 이 좋은 걸. 근데 이제 사실은 또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저희 같은 고참 기자들이 후배 기자들에게 경제부장도 제 후배인데 야 내가 이런 기사를 썼으니까 이걸 9시 뉴스로 만들어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죠. 자기가 쓴 아이템을. 다만 지금 막 배우고 있는 후배들이 힌트는 얻어갔으면 하는 바람은 있죠. 저는 이런 기사는 인포그래픽스 기사 같은 거로 재생산되면 훨씬 더 좋다는 생각이 뭘로 들어요. 재생? 인포그래픽스라 해서 이제 왜 우리 가끔 이제 그래픽과 뉴스를 합친. 그래픽에서 정보를 보여주는 도표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SBS가 사실 이거 되게 잘하거든요. SBS가 이제 카드 뉴스 만들거나 아니면 그럴 때 그래서 스브스 뉴스. 스브스 뉴스라든가 비디오 머그라든가 이런 데서 실제로 격차들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같은 걸 역동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그래픽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저는 이 기사를 그런 식으로 KBS가 잘 만져주면 훨씬 더 반향도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원장 기자는 KBS에서 굉장히 그 선배 기자신 것 같은데 후배들한테 인기는 없죠? 네. 사람이 아주 별로네. 왜 이렇게 탁탁해요? 원래 저래요. 원래 이래요? 야, 어떻게 근데 이 사회 생활이 가능합니까? 윗사람들한테는 잘해요. 오늘 캐릭터 완전히 잡히셨네요. 웃겨. 웃기네 이 아저씨. 좋습니다. 네. 좀 있으면 이제 크리스마스 다가올 거예요, 그렇죠? 네. 휴가들 많이 갈 거예요, 주변에서. 뭐 해외 나갔다 올 수 있죠. 네. 해외 나갔다 올 수 있는데 제가 주목하는 거 한 사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마무리해요. 제가 진행자다. 아니 웃겨. 막판에 약간 사사건건 해봐요. 괜히 안 웃으려고 참지 마시고. 네. 명절마다 여러분들 뉴스 보시면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이 8%씩 늘어요. 8%씩. 네. 우리가 올해 2.7% 성장한다잖아요. 근데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은 매 명절마다 7%, 8%, 9%씩 늘어요. 여행 수지 적자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해외 나가서 쓴 돈이 워낙 많아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쓴 돈보다 워낙 많아서 여행 수지 적자가 발생하는 나라예요. 우리는. 네. 근데 3년 전에 6조 했는데요. 지난해 10조, 올해 20조 육박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서 많이 쓰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온통 신문만 열어보면 경기가 어렵고 다 망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다 같이 힘든 거예요? 아니면 다수가 힘들고 일부는 안 힘든 거예요? 일부는 안 힘들다 못해 아주 넉넉한 거예요. 더 좋아지고 있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네. 그다음에 이 커지는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좋은 기사 써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요. 우리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에게 뭐 바라는 점이나 아니면 한마디 좀 하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짧게 하세요. 앞으로 더 잘 보겠습니다. 자기 기사는 엄청 자랑하더라고요. 이거는 대충 얘기하는. 말이 갑자기 짧아지죠. 웃으면서 대놓고 웃어요. 그렇죠. 웃기면 웃어도 돼. 교수님 아침에 잘 듣고 있어요. 아유. 자, 지금까지 김원장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